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5일 월요일인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15포인트 정도 하락세를 보이면서 2400선에서 다소 횡보 양상을 보여주는 그런 상황이죠. 전반적으로 대형주들이 약세를 보인 가운데 개별 중소형주 중심으로 해서 개별 종목 장세가 전개되었죠. 그 중에 이제 태평양 물산의 주가 강세와 거래량 급증이 이루어졌는데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화면에서 보듯이 평소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오늘 5,900만 주나 거래가 됐고요. 바닥권에서 비록 상승한 그런 모습들은 보이지만 장대의 양봉을 강하게 보이면서 기존의 매물지대를 일단 강하게 상승 돌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봉상으로 볼 때 앞으로도 이 종목이 기존 고점에 2,500원, 그 다음에 2021년도 10월 달에 고점이었던 3,500원 정도의 돌파도 한번 희망을 갖고 지켜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과연 이 종목의 상승 이유와 그리고 앞으로의 매매 전략 등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태평양 물산은 우리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바닥권에서 30% 이상 반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은 한 1,000억 정도에 이제 간신히 올라온 그러한 회사이고요. 그동안은 주가가 이렇다 할 반등을 많이 못 보였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바닥권에서 보면 지난번에 종합주가지수의 반등하고 궤를 같이 하면서 바닥권에서 강력하게 장대 양봉으로 아주 급상승하는 그런 패턴들을 이미 보여줬거든요. 그때 당시에 이 주가가 상승할 수 있었던 그런 뉴스들을 또 한번 살펴보면은요. 일단 바닥권에서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이루어졌던 그런 뉴스들이 11월 14일에 있었던 연결 영업이익 424억의 흑자 전환, 이런 뉴스들이 작용을 많이 한 거죠. 요게 그때 당시의 기사들인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42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7%나 증가했다고 이렇게 공시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은 우리가 지금 보도에 나와 있는 걸 보면 2022년도 3분기 영업이익이 424억이고 전년비 무려 437%가 증가했다, 이런 얘기거든요. 또 매출액도 2,583억으로 26%로 증가했다고 나오는데, 영업이익이 기존에 대비 437%가 증가할 정도면은 이건 지금 그 회사의 기존 그 실적에 비해서 현재의 주가 수준이 과도하게 저평가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금년에 공시한 분기별 요약 재무 정보를 살펴봐도요. 자산 총계가 보면 8천억 정도 되고 부채가 6,090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수한 자본 총계가 1,900억 정도 되는데요. 자본금이 249억짜리가 1,900억 정도를 유보하고 있을 정도면 유보율이 대략 5,600%가 넘는 비교적 안정된 자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전년도까지만 해도 140억대 적자를 보이다가 이게 분기에 128억 흑자로 전환했다는 것은 상당히 획기적으로 회사의 영업 기반이 급격히 좋아지는 그런 패턴으로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3분기 정도의 그 흑자로 전환된 그 내용으로 보면은 지금까지는
적자였었기 때문에 정확한 퍼가 산정이 안 되다가 지금 같은 경우 128억의 흑자로 전환했다고 그런다면 지금 시총 1000억짜리가 100억 이상의 흑자를 나는, 그러니까 단기간에 퍼가 10%대에 진입하는 아주 우량한 회사로 탈바꿈됐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그 겨울 동절기에 이상 그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가면서 그 동절기에 그 롱코트라든가 이런 쪽의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런 상황으로 돌아서게 되면 회사의 전반적인 영업 매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신장될 수 있는 좋은 그 영업 환경을 맞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 우리가 기존에 봤던 이런 그 주봉상의 이런 차트들은 주가가 적자의 그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좀 그 해외 고급 브랜드에 대한 OEM 생산 이런 것들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3분기에만 흑자로 전환했던 이런 모습들이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이렇게 올라올 때는 기존에 눌려있던 매물들이 급격히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런 상황 때문에 주가가 바닥권에서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전개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회사가 우리가 바닥권에 그 탈출하는 이런 종목들이 지금까지 이 누적되어 있는 이런 매물벽을 돌파하지 못하고 주가가 밀렸던 그런 원인들이 실적 호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그칠 경우에 대부분이 주가의 그 기존 매물지대를 돌파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됐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 태평양물산은 지금 아주 그 바닥권에서 이미 한 차례의 그 실적 호전이라고 하는 재료를 듣고 1200원대에서 1700원대 대량 거래가 수반되는 그런 모습들에서 2000원으로 넘어오는 이런 과정이 자연스러운 손바꾸는 모습으로 우리가 인식을 할 그런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거는 기존에는 이 회사의 실적이 적자가 지속해서 그 수익 구조를 돌파하지 못하는 적자가 누적되는 그런 모습에서 일시에 흑자 체제로 전환됐다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주가에 본격적으로 반영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서 연속해서 대량 거래가 이루어지면서 양봉을 훼손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 측면이 지금 현재 우리가 그 바닥권에서 탈출할 때 제일 중요시 봐야 될 때 이 업황의 호전 현상이 일시적으로 일어났다 곧바로 소멸된다든가 하게 되면 주가 자체도 단기에 끝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는 지속적인 추세로 반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점이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동절기에 이상 고온 현상이 지배가 됐기 때문에 동절기 매출액이 늘어나지 못하고 그런 그 동계 의류들이 제대로 판매가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는 이상 한파가 지속될 우려들이 상당히 높다고 하는 그런 일기예보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이 바닥권에서 연속해서 일어나는 대량 매물 소화 과정을 긍정적으로 지켜보면서 지금 현재의 가격대가 과거에 누적되어 있던 실적 부진이 그대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다소 과소한 저평가의 국면에 있다고 하는 점, 그것이 3분기에 100억대가 넘는 그런 수익으로 전개가 되면 그동안 퍼가 산정되지 않았던 것이 일거에 퍼 10 미만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회사의
중장기적인 주가의 전망에 대해서 양호한 신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업황의 호전과 그 다음에 회사의 실적이 그거에 따라서 개선이 되면서 과거에 적자였던 기업이 흑자로 전환하면서 바닥권에 매물을 소화하고 장대 양봉으로 가는 그런 기업들은 주가가 일거에 단기간에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명심하시면서 태평양 물산에 대해서 중장기적으로 관심을 갖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뜻에서 오늘 태평양 물산의 그 실적 대비해서 주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오늘 시황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